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그 책을 읽고 또 제 생각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고서 잘 쓰는 방법입니다. 직장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상사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은 보고서로 일을 하게 되니까 보고서를 통해서 상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그 직장 생활의 절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입니다. 한 번에 오케이 나는 보고서. 이 보고서는 손정희 회장 이제 10초 안에 의사결정을 한다는 손정희 회장의 그 소프트뱅크에서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소프트뱅크 아카데미를 설립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카데미 1기생 이 저자입니다. 이 저자인데 사업 보고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 안에서 어떤 표준으로 이 저자의 이 보고하는 그 원칙이 1위로 채택돼 가지고 소프트뱅크 그렇게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의사결정 잘한다는 소프트뱅크에서도 이러한 것이 우리 의사결정의 원칙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채택해 가지고 그 의사결정 속도가 1.5배에서 2배 정도 빨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책에 있습니다. 마에다 가마리라는 프레젠테이션 크리에이터가 쓴 책입니다. 책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아주 쉽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아주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내용을 장표를 7장 플러스 마이너스 2장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7에서 마이너스 2 하면은 5장, 5장에서 한 9장 정도로 해서 장표를 구성하는 게 좋다. 사람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는 5장에서 9장 정도로 문서를 작성해라. 그리고 문서에는 4가지 내용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가지 내용은 첫째는 이제 과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문서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은 뭔가 과제가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 과제. 문제를 이제 첫 번째로 적는 겁니다.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럼 그렇게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뭐냐? Why?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느냐?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네 번째는 그러한 해결책을 채택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날 것인가? 이렇게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그 4가지를 담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자의 주장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에 오케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첫째는 이제 마켓 셰어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매출이 떨어졌다. 이제 문제는 뭐냐? 과제는 우리 회사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문제 맞죠? 왜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다는 거는 이제 why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많이 조사를 했겠죠.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자료를 이렇게 낸 겁니다. 자료를 냈는데 그 원인은 뭐냐? 그러니까 고객 응대가 문제다. 그렇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고객 응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고객들의 불만 요인을 보니까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객 응대에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프하고 이제 내용이 있으면 그래프는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됩니까? 그래프는 왼쪽에 배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프는 왼쪽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 오른쪽에는 이제 그래프에 대한 요약들을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프로 해가지고 매출이 떨어진 원인은 첫 번째 고객 응대 이렇게 쭉 몇 가지 매장의 청결 문제 제품 문제 이렇게 쭉 왼쪽에 실질적인 데이터, 팩트를 내놓고 오른쪽에는 고객 응대가 50%가 문제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직관적으로 크게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적어주고 그러면 이제 해결책은 뭐냐?
제가 이제 이런 어떤 보고를 할 때는 보고서를 다 쓰고는 그 보고서에 푹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보고를 많이 받아보기도 하고 제가 보고를 하기도 하는데 이 처음에는 이제 보고서 작성한다고 힘을 다 빼가지고 이 보고서에 푹 빠져 있습니다. 뭐 디테일은 알겠지만은 전체는 모르는 겁니다. 자기 상사한테 가서 보고할 때는 이 보고서를 안 보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즘 매출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 왜 어떻게 해서 매출 떨어졌는데? 그래서 한번 그 소비자 조사를 해보니까 고객 응대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해결책에 대해서는 상사는 선택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깨질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리고 또 제3의 우리가 제시한 해결책 외에 다른 방법을 상사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검토한 것들이 맞는 경우가 많지만은 상사하고 같이 디베이트를 하다 보면은 서로 논의를 하다 보면은 상사가 이제 목소리도 크고 상사가 파워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엉뚱한 결과가 나와버리고 또 새롭게 조사를 하고 새롭게 리포트를 써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사한테 이야기할 때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두 개를 이야기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럼 해결책은 뭐냐? 이 점장 교육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점장을 여기 이 책도 제가 잘 아는 내용들을 많이 예를 들어 가지고 더 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거니까 그랬겠죠. 점장 교육을 한다. 그럼 다른 대안은 뭐냐? 전 사원을 교육하는 거다. 그럼 뭐 장단점이 있겠죠. 뭐 당연하겠죠. 전 사원을 교육하는 게 그 효과는 더 있겠지만은 그런 비용 측면에서 매장을 다 문을 닫고 전 사원을 교육하다 보면은 매출이 떨어지고 또 고객이 우리를 이탈할 수 있죠. 고객이 왔다가 문 닫았으면은 다음에 안 올 수 있죠. 그것도 한 번 갔는데 그 문 닫기도 하더라. 그러면은 고객이 다음에는 방문을 안 하고 옆집에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뭐 효과는 더 좋겠죠. 점장을 통해서 전달 교육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두 개를 내면은 당연히 점장을 통해서 교육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과는 어떻게 냈느냐. 이 효과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이제 이 책을 좀 동의는 안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건 사례니까 뭐 이 저자의 이야기하는 어떤 큰 원칙이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서비스 관련 사례들 직장에서 실제 보고하는 데 있어서는 좀 리스크는 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효과는 이제 어떻게 제시를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옆에 다른 회사에서 점장 교육을 해가지고 매출이 얼마나 향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고한 상사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싫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의 그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뭐 효과는 이렇게 했을 때 뭐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과제가 있는 겁니다. 과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제를 보여주는 많은 백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부록으로, 어펜딕스, 부록으로 다 두라는 겁니다. 부록은 얼마든지 많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많아도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상사가 물었을 때, 질문을 하셨을 때 그걸 답변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은 그 본인이 그냥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그리고 또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상사의 의사결정을 막기 위해서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장 정도의 한 5장에서 뭐 9장 정도의 리포트를 준비하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어떤 원인을 파악하고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 과제를 파악하는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현상을 파악하는 것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죠. 문제가 뭐냐? 엉뚱한 것을 문제로 잡으면은 해결책도 제대로 안 나오죠. 그것은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펜딕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펜딕스는 정리가 좀 덜 되더라도 좋습니다. 그 로 데이터 그대로 뽑아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표현만 할 수 있다면, 자기가 잘 표현할 수만 있다면은 그 로 데이터를 가져도 되죠. 그러나 상사가 자신감이 없고 떨어지면은 그 자기 위에 상사한테 보고할 때 준비를 제대로 못하니까 자기가 잘 모르니까 막 밑에 보고 자료를 많이 만들어라 그러면은 밑에서 고생합니다.
근데 상사가 그래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은 자료를, 기본적인 자료는 보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다른 로 데이터는 그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예. 자, 로 데이터는 그냥 백 데이터는 그 어펜딕스는 부록은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상사한테 보고할 때 그거 다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대로 또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보고할 때는 딱 핵심 위주로 딱 정리를 해야 되죠. 과제는 이겁니다. 지금 매출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왜 떨어지느냐? 고객 응대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객 응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장을 교육하는 방법이 있고 전사원들 다 데리고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전사원 매장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전사원들은 5차례에 걸쳐 가지고 3차례에 걸쳐서 나눠 가지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육하더라도 실제 현재 그 어떤 점포 각각의 어떤 스토어의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장이 그 전달 교육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을 들어 가지고 점장이 자기 목소리로 그 점포의 상황에 맞게 전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게 저희들 실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점장 교육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다 모여가지고 한 번에 하겠습니다. 그때 대표께서도 본부장님께서도 한번 오셔가지고 그 당부 말씀도 해주시죠. 그래 내가 이야기할게. 그랬을 때 효과는 이번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싫어합니다. 왜 다른 회사 따라하는 건 다 싫어하죠. 그럼 다른 회사 경쟁사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효과가 예상되는데 하나 가지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다방면으로 주요하게는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제품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효과는 이렇다. 그러니까 효과를 이야기하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우리가 액션, 우리가 해결책, 대책에 대해서는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 점장 부르면은 점장이 그때 일 못하고 또 불러가 교육하고 하면 다 비용이 수반되는 거죠.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불러가 할 만큼 그럴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득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은 가볍게 해도 됩니다. 가볍게 하고 정확하게 닫으면 되죠. 자, 여러분, 어떤 리포트를 쓰든지 어떤 보고자료를 쓸 때는 이런 4가지 큰 원칙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여기 사람은 왼쪽 눈이 있고 오른쪽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왼쪽에는 이렇게 자료들, 팩트를 적어주고 오른쪽에는 크게 방문객 수 감소, 대책 필요 이건 이제 과제에 대한 이야기죠. 과제를 이렇게 적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양쪽에다 같은 팩트 데이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한 장 한 페이지에도 이 과제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팩트를 적어놓고 옆에다가 명확하게 글로 워딩으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데이터를 그냥 어떻습니까?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프는 그냥 막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말로 적어줘야 됩니다. 말로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말을 글로 적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 참 도움되시도록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글자를 구분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을 한 슬라이드에는 한 3개 정도 색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너무 난잡해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것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또 부정적인 것은 붉은색으로. 그러니까 긍정적 메시지는 푸른색으로 써가지고, 그래서 매출이 증가했다 이러면은 푸른색 막대기 그래프를 그리고,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구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저자의 의견입니다. 일리가 있죠. 그래서 색깔을 좀 구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양식은 보고서는 사내 부서 전체로 통일하자. 부서 안에서도 이 친구가 만들면은 문서를 이렇게 만들고 문서 앞장 만들고 이 왁구 틀을 잡는데 시간 다 갑니다. 그런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거 해보십시오. 상사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자기가 좀 어리버리하게 이제 보이기 싫어하잖아요. 그럼 잘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다고 근데 그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하니까 문서 양식 같은 거 다 표준화 시켜가지고
그 동일하게 딱 앞장이라든지 뭐 뒷장이라든지 중간에 위에 뭐 이런 것들은 딱 틀은 고정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누가 뭐 더 잘하는 방식이 있으면 그 구두 방식으로 또 고정시켜 버리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가 나옵니다. 여기는 글자를 쓸 때 폰트는 제목은 13자 이내로 쓰라는 겁니다. 제목 13자도 길죠. 길지만 제목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게 참 중요하죠. 제목은 13자 이내로. 그보다 더 적으면 좋죠. 그래서 제목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서는 또 폰트도 나와 있습니다. 폰트도 나와 있고 글자체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실무적인 내용들입니다. 여기 제가 폰트를 폰트 나오네요. 54에서 그러니까 제목이죠. 키 메시지 할 때는 54에서 96 폰트. 96 포인트면은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죠. 96 포인트로 크게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삼성그룹에도 뭐 회장 보고 자료에는 폰트를 얼마로 해라. 근데 처음에 할 때는 폰트 막 작게 합니다. 근데 그 옛날 삼성 비서실의 자료들 보면은 폰트를 크게 합니다. 크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배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폰트 크기는 사람의 인간의 크기다. 그래서 권영차이가 그렇게 저 인간이 작냐, 자잘한 사람이냐. 그러면서 폰트 자신감을 좀 뭡니까? 자존감이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은 마음을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갑자기 적절한 어휘가 안 떠오르네요. 그래서 자존심, 그렇죠.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야, 권행차이 사람 크기가 그거밖에 안 돼? 글자 폰트 키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키 메시지는 96까지 키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의 폰트로 그 문서를 작성하십니까? 뭐 한 12나 14로 하시는 분도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14 정도 옛날. 근데 이제 이 폰트가 키 메시지에 대해서는 54, 적어도 54는 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96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소프트뱅크 회장에게 보고하고 뭐 그러는 거니까 더 그렇게 되겠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그리고 이제 완성된 자료는 하루 정도는 거기 좀 묵혀놨다가 자기가 그때는 완벽한 것 같지만은 하루 정도 해서 계속 보다 보면은 그 좀 틀린 곳이 나오고 또 수정해야 될 곳이 나오니까 완벽하다 싶더라도 한 하루 정도 묵혀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제자의 유형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제자가 4가지로 나눴습니다. 헤르만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즘 GE 이야기는 좀 덜하죠. 요즘 구글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여긴 GE 이야기를 했네요. 최근의 책입니다. 최근의 책이지만은 GE에서 뭐 장점이 또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GE의 능력개발센터 소장이었던 네드 헤르만이 대뇌 생리학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사고 행동 특성의 모델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있듯이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뇌를 쓰는 사람이 있고 좌뇌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우리 상사를 4가지 부류로 나눈다는 겁니다. 보고할 때 상사의 유형에 따라서 그 보고를 하라는 겁니다. 이론형, 관리형, 독창형, 감정형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사가 이제 딱 그런 유형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섞여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이렇다면은 그런 걸 바라는 겁니다. 이론형은 여기 책에 보면 경영기획이라든지 뭐 관리 회계, 마케팅, 기술, 시스템 등 부분에서 이제 경력 쌓은 사람들이 이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형은 그 마무리는 좀 어설퍼도 흥미로운 제안이다. 그래서 오케이 하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이론형은 마무리가 깔끔해야 됩니다. 논리가 기승전결이 깔끔해야만 거기 사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록에도 누락된 사실이 없는지 잘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이론형. 뭐 당연한 거죠. 거기 맞춰가지고 해야 되겠죠. 관리형은
관리형은 고객 서비스나 고객 센터 등 여기서 이제 관리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 표현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 분류는 고객 대응 부분, 기술 시스템 부분의 경영자에게 많은 유형이다. 그래 관리형이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뭐 꼭 관리형이라고 하든지 안 하든지 리포트에서는 중요한 겁니다. 관리형이라는 것은 그 고객 서비스나 고객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이 리포트의 그 해결책이 실현 가능할 거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실현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 자체도 또 이 프로세스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서 하는지 이제 그래서 그 슬라이드 사이에 뭐 목차를 좀 그때 목차를 해가지고 이제 다음 화제는 이거다 뭐 이렇게 브릿지가 이제 다리가 될 수 있는 슬라이드를 이렇게 집어넣는 게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점장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해결책을 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관리형이고 이 현장 지향적인 상사입니다. 그러면은 야 지금 그 현장이 그 점장들 다 빼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상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 하지 말고 현장 지금 상황이 지금 바쁜데 5월에 빅데이도 많고 이런데 그게 이제 가능한 이야기야. 지금이 그 타이밍이 맞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현장에 이제 그 뭐 사업부장들이나 또 이제 본부장, 사업부장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현장 영업팀장들 뭐 좋겠죠. 뭐 그런 현장 일선 지도자들, 일선 리더들, 그리고 뭐 현장 점장들 뭐 이런 쪽하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의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미리 이야기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 해결책 관련해서 대책, 뭐 실행안이죠. 액션을 하기 전에 이런 액션을 하면은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5월이 어떠할지 이렇게 좀 같이 의논해 봤는데 그 영업팀장이나 특히 이제 이 고참 점장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모여가지고 같이 현장 의견도 좀 전달받고 상황들도 우리가 경쟁 관계도 좀 이렇게 들어야 되고 현장의 상황도 들어야 되고 이게 이제 교육이 일방적인 게 아니고 서로 상방향으로 좀 이야기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영업팀장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 보니까 빨리 점장들한테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것도 영업팀장들이 들어가지고 또 점장들한테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걸 전체적인 어떤 팩트를 가지고 현재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려면은 다 한번 모아가지고 할 필요 있다. 그래서 모이는 시간을 좀 제일 이 현장이 좀 덜 돌아가는 뭐 새벽 시간에 좀 모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주 늦은 영업이 좀 여유가 좀 있는 그런 시기에 뭐 월요일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모인다든지 뭐 그런 타이밍을 이렇게 고려했다. 그리고 현장을 고려했다고 이제 관리형 특히 현장을 중요시하는 이런 리더들한테는 실현 가능성, 액션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과 그거의 타당성 또 현장 수용도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상사한테 보고할 때 상사의 마음들, 상황들 쭉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근데 항상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보고를 하다 보면은 무조건 상사만 설득시키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상사를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상사를 설득해서 이걸 실행해 가지고 성과를 내는 겁니다.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상사만 설득하고 상사한테 그 보고만 잘하고 결제만 잘 받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 또 외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경영자들은 중요한 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게 실행돼서 성과가 나야 됩니다. 그게 진실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진실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행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실행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유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쪽에 필요하실 부분이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뭐 이론형이 있고 관리형이 있고 독창형입니다. 짧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독창형은 주로 광고 디자인, 영업 등 부분에서 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새로운 제안을 좋아한다는 거죠. 업계 최초, 사내 최초, 뭐 이런 부분들.
논리는 중요시하지만은 그 이상으로 비주얼이나 스토리를 중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첫머리에 이제 어펜딕스 첫머리에 이제 executive 선머리를 이렇게 넣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딱 이렇게 한번 띄우고 같이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숲을 먼저 보고 상사에 따라 다릅니다. 숲을 딱 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상사는 이제 숲을 봐도 숲에서 바로 그냥 디테일을 들어가다 보면은 그 장표를 이제 첫 장은 그냥 요약인데 거기서 막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뒷장을 보여드리려면은 뒷장을 못 넘기게 하고 본인이 거기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감정형입니다. 감정형이 이제 타부서의 관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만일 우리 예산을 쓸 때 이 관리부서에서 그 돈을 주겠느냐, 그 친구들이 통제를 안 하겠느냐, 뭐 그리고 또 그 위에 상사의 상사가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렇게 해서 감정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전 협의가 됐느냐, 반대하는 사람 없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 이게 한 보고가 이제 5장에서 9장 보고는 3에서 5분 정도 그런 보고입니다. 제가 보고 드릴 때 뭐 5분도 안 걸리잖아요. 한번 지금 매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많이 갑작스럽게 떨어져가지고 원인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우리 지금 고객 응대가 지금 많이 좀 무너졌습니다. 신입 점장들이 좀 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또 최근에 이제 인사 이동이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 경쟁사에서 점장 교육을 강화했고 그래서 이제 고객 응대에서 고객들이 상대적으로 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것도 다른 쪽에서 더 이제 고객 응대를 잘하고 좀 차별화되게 하니까 그 갭이 생겨가지고 우리 쪽에 고객 응대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서 이탈을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략을 짰습니다. 그러면 경쟁사에서는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좀 다른 식으로 좀 더 그 차별 우위에 있는 그런 전략으로 서비스 전략을 가져가는 걸로 그런 전략을 짰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장들 다 모아가지고 이번에 교육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점장들 바쁜 시기니까 그때 좀 현장하고 영업팀장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월요일 날 오전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좀 하기로 했습니다. 점장들 좀 고생되겠지만은 그래도 매출 떨어져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경쟁에서 계속 이렇게 뒤처지면은 전체로 그것들이 어차피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다 피해로 가는 거니까 좀 고생이 되더라도 이번에 한번 모여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상대보다 본래 우리가 잘하고 있고 제품도 우리가 더 훨씬 낫고 제품 서비스가 우리 뛰어난데 핵심 역량은 우리가 뛰어난데 이번에 점장 교육이라든지 서비스에 있어서 현장 응대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좀 밀린 거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5분 안 걸립니다. 리포트 딱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완전하게 알아가지고 그걸 또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에 있는 이야기 다 이 책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다 제가 동의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해본 사람이 쓴 책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여러분 다 읽으셔도 되지만은 제 유튜브를 보셔도 됩니다. 보시면은 그 이상으로 또 효과가 있을 거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또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또 이렇게 팁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할 때는 상사의 얼굴을 보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고할 때 요령입니다. 상사 얼굴을 다 보면은 또 힘들 수 있으니까 정말 하나만 본다면은 상사의 왼쪽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상사의 왼쪽 눈을 왜 봐야 됩니까? 상사의 왼쪽 눈은 오른쪽 뇌하고 왼쪽 눈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오른쪽 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 뇌는 감정 뇌지요. 그러면은 상사들은 보고할 때 항상 불안해합니다. 보고를 들을 때. 보고를 듣고 왜 이렇게 의사결정했을 때 의사결정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내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잘못된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이제 파급 효과가 돼가지고 우리 조직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또 나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불안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사결정에 따른 부담감을 상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고하는 사람이
상사가 다 할 수 없거든요. 보고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상사가 항상 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상사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핵심 결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자신감 있는 표정과 어떤 이런 것들을 상사의 왼쪽 눈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감을 상사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사는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사들이 리포트를 안 보고 보고하는 사람, 보고하는 저만 쳐다봅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결제를 합니다. 결제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한 번에 오케이 나는 보고서에 대해서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요령에 대해서 보고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